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에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유동성일 텐데, 유동성의 가장 핵심이 금리잖아요. 맞아요. 금리를 낮춘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강력하게 꿰고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이 그동안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비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네, 몽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달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비트코인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영상 한 일주 정도 됐나? 그때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 힘들었었는데. 네, 항상 가장 힘들 때가 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그때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때 샀어도 많이 올리셨죠? 네, 그래도 한 음. 20%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그쵸. 음. 그냥 비트코인이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어느 시점에 사든 오래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그냥 다 지나고 보면 괜찮은 지점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 지난번에 너무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저는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밝히는 거지만 DCA로 네. 매일매일 사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더 폭락할 때 더 사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어서, 음, 그때도 저는 뭐 분위기 안 좋을 때도 방송을 찍고 댓글은 안 좋았지만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불과 2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쵸. 한 또 열흘 지금은 됐나? 또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한 10에서 20%또 올랐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제가 고래동 공부 그 1비트코인 인증하기 게시판 있잖아요. 네. 와, 뭐 알게 모르게 다들 이렇게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 21개 모으셨다고 와, 대단하시네요. 인증하시고 네, 3개 정도 모으신 분들도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한 음, 개 모으신 분들도 많지만 음, 복수개로 여러 개 모으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모아가면은 네,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저도 좀 변화가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네, 미국 주식을 좀 주로 하시던, 그리고 네, 중소형주나 이렇게 폭발적인 미래 성장주로, 음, 뭐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도 네,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래도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고수분들 가운데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물론 음, 제 주변에 있는 좀 표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옛날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분들도. 음, 얘기는 제가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고, 저 네,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했을 때 거의 뭐 접점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죠, 대화가.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그 네, 오태민 작가님이랑 김승호 회장님 대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시대가 확실히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어,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그 다음부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좀 도박성에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좀 인식이 좀 전환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옹달 대표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그러면 보여주시면 좋을 그거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크립토가 됐든, 그냥 인생도 그렇듯, 우리 하나 이렇게 여행이라고 봤을 때요. 네, 사실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한 5년 후, 10년 후에 돌이켜보면은 그 기간이 또 되게 추억으로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고등학교 때 시절 진짜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고 저희 애기들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어른 돼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고 콜라 먹고 싶다 그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양념치킨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 지금은 안 주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먹고 싶은데 못하니까 되게 슬픈데 네. 또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또 몸도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수능 그 공부할 때가 굉장히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던 시간이었다. 맞아요. 추억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뭔가 결과가 그런 뜻이 나에게 깨달음들이 그 순간에 딱 그 감정에 딱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조차도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자로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봤을 때는 이렇게 변동이 큰데 1년만 지나도 이렇게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 우상향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번 4차 슈퍼사이클에서 우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년 말까지요. 그 네. 다음에 앞으로 진짜 5년, 10년을 두고 본다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막 100억 이상을 보잖아요. 한 20년 보면요. 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로만 조금만 한 4년 전만 돌아가 봐도요.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가 이랬거든요. 네. 이때 보세요.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네. 이때가 22불 정도 됐었어요. 아, 근데 이때 만약에 요 기간 때 그리고 더 앞단에 한 2019년, 20년 때 이때 네. 정말 거의 이렇게 평평한 상태인데 이게 괴로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6년에 샀어도 2019년에 나가시는 거죠. 음. 그러면은 2020년 이후에 이 대폭등을 만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수익률이 네. 18,0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10배인데 이 수익률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간, 요 기간이 과연 축복의 기간일까 저주의 기간일까 음. 그 정의를 이 순간에는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을 기점으로 10배가 올랐어요. 음. 불과 이게 8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도 보면 굉장히 평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그죠? 이게 다 축복이냐 그 저주냐 이 순간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까? 15,000%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6개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6개월 6개월 동안 한 30%의 그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작년에만 샀어도요. 이때 FTX 막 터지고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지금 봤을 때는 축복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시야를 조금 멀리서 본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월 13일, 올해 3월 13일에 7만 3천 불, 약 1억 원이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이때 피크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6만 3천 달러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6개월이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이게 지금은 저주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주, 한 10일 전에 이제 성 대표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 악플 많이 달릴 때도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악플이 달렸던 거겠죠. 네. 하지만 정말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입장은 재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6만 3천 불이지만 이때 더 산다면 그리고 우상향을 한다면 결국은 이게 축복의 기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자,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재해석은 미래에 달린 거다.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신할 수가 네. 없잖아요.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리고 성정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래동 공부에서도 많이 하고 또 비트코인 관련 좋은 책들도 공부하고 또 성정일 대표님은 매일매일 공부하시면서 그걸 또 방송으로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웃풋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라고 아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플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주의 감정, 저주의 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 동공부를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금의 이 누군가는 저주의 기간으로 보는 이 시기가 저는 당연히 축복의 기간으로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DCA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제 계좌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3.9%가 오르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떨어질 때 한 6개월 정도 오르고 내리고 한 30% 위아래로 계속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는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DCA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쌓아둔 양이 많으니까 더 폭발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현재 4분기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매주 1회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뭐 어떤 주는 2번씩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요 3개월 과정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들어와서 보시면은 정말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15개 강의 다 수강하는데 16만 9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물론 웅달 대표님은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뭐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직도 적죠. 어제 이제 들은 얘기는 이제 제 아내의 친한 친구가 네. 이제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 아파트로 제가 이제 해서 그거 비트코인 사면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네. 아내한테. 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아예 그걸로 아마 비트코인 안 사고 네. 그 집이 이제 한 채를 또 서울에 샀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거 음. 대출을 좀 줄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정말 그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정말 네,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직은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소수이고. 네, 그래서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 투자한다고 보면은 좀 색안경 끼고 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되게 비트코인을 좋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부를 하니까 네, 고래동 공부에서 비트코인 산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가장 큰 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맞습니다.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그리고 좀 돈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게 맞아요. 고래동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고래동 공부는 사실 비트코인만 공부하는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2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좋게 보기 때문에 네, 25년까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아예 안 파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음, 저는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제가 조금 제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저희가 말씀입니다. 보면은 10월에는 반 교수님, 미국 주식 전문가를 모시고요. 네. 실제 미국에서 뉴저지 러커스 로스쿨의 종신 교수님이세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오는 기회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도 쓰시고요. 음,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제 계신 종신 교수님의 수업을 저희가 듣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1월로 가면은 저희 또 김광석 교수님
25년 전망을 또 매크로 경제의 1인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 것이 지금 또 이렇게 피봇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되게 중요한 시점에 너무 좋은 분 모시게 돼서 되게 맞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투자만 하지만 투자에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실 투자로서도 그건 한 축에 불과한 거고 다른 한 축은 소득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노동이든 사업소득이든 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와 쌍두마차로 잘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또 사업의 1인자 아니십니까? 그 강호동 대표님 모셔가지고 사업적 관점, 또 건물주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호동 대표님 작년에 모셨을 때도 진짜 인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는데 네, 강호동 대표님이 정말 힘든 삶을 사셨는데 지금 자수성가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네, 이야기들을 고래동 공부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풀어내 주시니까 네, 혈우병을 갖고 강원호 대표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네. 형님이신데 혈우병이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중학교를 못 넘기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지금 뭐 40대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세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홍 대표님은. 예,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그 속에서 얻어진 노하우들을 고래동 공부에서 저번에 꺼내주시면서 진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희가 다시 힘들게 또 모셨잖아요. 네,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고 기회가 혹시 되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좀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니까 특히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동 공부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하거든요. 그쵸? 가성비가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공부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내공도 많이 기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이사님 강의도 한번 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이사님 강의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리지만 그 내용이 다 듣고 나면은 거기에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두고 부동산을 위주로 풀어주시잖아요. 앞으로 남이사님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제 연재를 해주실 계획인데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요. 남이사님 뭐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으면서도 의미도 많고 부동산의 초보분들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7년 안에 순자산 20억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실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큰 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내년까지 좋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반감기들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트위터에 이제 제가 팔로잉을 하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올려주신 건데, 2016년에 요 시점부터 음,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또 위아래로 진폭은 있지만 날라갔죠. 네, 이때가 거의 저점이네요. 그죠? 네, 네. 2020년 보면, 와, 이때부터 그냥 올라갔네요. 음, 그리고 2024년은 지금 요 시기라는 거예요. 네, 네, 요만큼의 공백이 있죠. 네. 요게 2주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월 네. 달부터 한 것 같네요. 저 황금색 라인이 어, 반감기 있는 해, 그러니까 미국 음, 대선 있는 해 10월, 음, 그러니까 음, 4분기부터 나타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2주가 남았대요. 음, 그래서 2주가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주기는 반감기 후 170일째 시작돼서 310일 후에 정점에 도달하는데 요 기간이 이제 2주 남았다는 거죠. 네. 네. 약간 좀 그리고 예언가 같은 느낌이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거를 알아두면은 그래도 뭔가 가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라. 만약에 이게 100% 맞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졌을 때 확 사가지고 이때 전혀 막 투자하지 않다가 요때 사면 최고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저는 이제 DCA를 하다가 폭락했을 때 더 사는 관점이고 그냥 음. 참고만 하시라. 이런 재미있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팔로잉을 하는 이 크루거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비트코인은 멍청하다.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음. 근데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놓쳤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네. 그게 언제냐? 예, 80K, 음. 8만 달러. 네. 지금 6만 3천 달러잖아요. 이제 정고점이 7만 3천 달러고 그거 넘어서 한 8만 달러, 8만 달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게 음, 한 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오름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고래동 공부 런칭하고 뭐 그랬을 때가 비트코인 한 2만 4천? 뭐 요 정도 됐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처음 강의 모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불과 1년 만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한 두 배 이상 거의 뭐 2.5배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맞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아까 그거죠. 축복과 저주의 기간에서 네. 지금은 멍청한 저주의 기간일 수 있는데 이 8만 달러를 찍는 순간 이 멍청한 기간이 완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보다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데케이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이클 세일러 옹 아, 님께서는 진짜 진격의 세일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네. 사셨어요. 7,420개.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개수가 25만 2,220개입니다. 네. 블랙락하고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 더 대단한 거는 이게 근데 이분이 계속 DCA를 했잖아요. 아, 그 네. 표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많이 보여드렸었으니까 이번에 넘기고 1 비트코인당 그 가격 평균 단가가 네. 39,000 평단이. 달러예요. 이야. 그러니까 약 4만 달러인 거죠. 네. 그러니까 4만 달러 그리고 6만 3천 달러니까 한 13,000, 4천 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웅달 네.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음, DCA 하면은 비쌀 때 사도 평단이 안 높아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세일러가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요게 뭐 고점에 사든 말든 네. 이제 타격이 없는 거고 저점에 사면 좋은 거고요. 싸게 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마이클 세일러는 완전 신이 됐죠. 옛날에는 진짜 욕 먹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음. 사면 폭락한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폭락의 신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비트코인의 신이 된 거죠. 네. 이제 뭐 평가 차익만 해도 뭐 수조 원에 이르니까 뭐 이제 맞습니다. 재벌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 여기 보면은 1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카페에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해서 요 검은색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을 말하고 이거를 이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에 위치시켜서 이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림 중 하나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요 기간이에요. 바이. 음. 딱 바이예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이지컬리 파이어 세일이었거든요. 세일 기간. 네,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올라와서 바이 기간이 되니까 아직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노란색이 되면 호들 이제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안 사도 되는데 잘 지키시고 네. 그 대신 요 빨간 때에 뭐 팔 수는 있어도 사지는 말자. 맞는 그러니까 말씀인 뒤늦게 것 같아요. 네. 들어와서 고생하지 말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가 필요하다.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지난 8월 5일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고 미국 가격으로 4만 9천 달러까지 빠지고 막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패닉 세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에 샀는데 4만 9천에서 팔면은 30% 손해 보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제 폭락이다, 막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런 좀 퍼드를 날리는 어, 그런 게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음, 그런 방송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음, 사람들이 전 라이브를 많이 하니까 뭐 누가 2만 달러까지 빠진대더라, 3만 달러까지 빠진대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그때 되게 많이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게 커뮤니티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팔지만 않으면 되는데 사실 두려움 속에 팔게 되는 이유가 좀 혼자 투자하면 외로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오태민 작가님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오태민 작가님이 지금 내공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쵸. 비트코인계의 시조새,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이 책 그쵸. 네, 정말 진짜 좋은 책이죠. 네. 네, 정말 저는 진짜 인생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도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폭락하면 힘드시대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막 폭락기가 올 때 진짜 막 50%, 60% 폭락하면 힘든 네. 거야. 어,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게 혼자 내공도 안 되는데 공부도 안 됐는데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같이라 하면은 그 대신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둘이 뭉치고 셋이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얇은 맞아요. 네. 실도 그런 심리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가 그런 걸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좋게 생각하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주변에는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우량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도박꾼이나 뭐 이렇게 투기꾼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고 내공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지. 음, 커뮤니티가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한 네. 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치과 의사 분께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신 걸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실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보신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기본이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A고 B에는 비트코인 1을 담고요. C, 1%. 네, C에는 비트코인 5%를 담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진짜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소량을 담았을 때 이게 2014년부터 약 7년간 데이터를 이제 백데이터를 돌린 건 백테스트를 한 건데 네. 보세요. 시작 원금이 1만 달러로 다 같은데 7년 후에 투자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으로만 갔을 때는 2만 8천 원, 네. 비트코인을 단 1%만 섞어도 한 4천 달러가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5%를 섞으면은 거의 두 배가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불과 수익률이 5%로 차이가 크네요.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베스트 이어와 월스트 이어가 있죠. 네. 근데 베스트 이어는 뭐 다 플러스니까 뭐 좋아요. 네. 근데 최악의 해에도 마이너스 4%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MDD라고 네. 그 최고 낙폭 그 경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11% 빠졌는데 이 주식과 채권일 때도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 샤프 레이쇼라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제 뭐냐면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아, 거예요. 위험 대비 수익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아, 네. 그러니까 안정성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숫자가 높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으면 내가 리스크를 안 했는데 그 리스크 아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지가 않은 거야.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섞었더니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엄청난 통찰이라고 보는 게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몰빵을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 맞네요. 몰빵하면 힘들죠. 막 30%, 50% 담으면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담으면 20%, 30% 빠지면 힘듭니다. 그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영끌해서 샀을 때 20%, 30% 빠지면 힘든 거고 맞아요. 네. 주식도 20%, 30% 빠지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단 5%만 담아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익률이 2배가 되는 5%만 담아도. 그래서 소량은 담아보되 이것조차도 힘드신 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관심이 생기면은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TLT도 그렇고 QQQ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심지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는 뭐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좀 부동산 비중이 대부분은 좀 높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래도 흔히 좀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식이나 뭐 다른 기타 자산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또 부동산 비중만 이렇게 높으면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솔직히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화하기도 되게 좀 고통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았지만 잔금을 뭐 보통 2달 후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 2달 짜증나요.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맞아요.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이렇게 떠안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뭐 자산의 한 5%, 10%요 정도만 담아도 그냥 충분히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좀 고래동 공부 카페가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요즘에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에 제가 알게 모르게 모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 좀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래동 공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일단 4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와, 진짜 되게 많이 모으셨어요. 일단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이네요. 목마르뜨 몽키님 0.7개 모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꼭 한 개 이상 모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한 0.1개 정도만 모아도 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달에 제가 아들이 2명 있거든요. 초3, 초6 이렇게 있는데 애들에게 지갑 만들어 가지고 0.1개씩 이렇게 증여를 했거든요. 오. 국세청 통해서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뭔가 좀 할 일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대신에 제 애들한테 니네 20년 후에 아빠가 키 줄 거야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20년 후면 이거 뭐 재미 삼아서 뭐 누가 20년 후에 우리한테 따지진 않을 테니까 재미 삼아서 웅달 대표님은 솔직하게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니까 네. 100억 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아, 20년이니까. 네. 10년에 10배 정도는 충분히 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10년에 10배씩 2번 되면 100억이잖아요, 네. 사실. 네,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럼 20년 후에 저희 애들이 이제 한 30살 안팎 되는데, 30살에 10억이잖아요. 0.1개만 줘도. 네. 와, 10억. 30살에 10억을 아버지가 물려준다 치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럼요. 네. 제일 좋은 아빠죠. 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0.1개를 이렇게 물려준다면 세금도 없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고래동 공부에서 뭐 보너스 강의 같은 걸로 어, 자녀분께 뭐 증여하는 법 이런 것도 제가 뭐 너무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네, 원래는 그 차트 강의만 원투 쓰리 하려고 그랬는데 차트 강의를 압축적으로 원투 하고 세 음. 번째는 자녀에게 0.1비트 증여하기 뭐 요 음. 콘텐츠로 강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0.7개 정도 모으면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0.7개면 사실 진짜 많은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주식은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우와, 대박 막 이러잖아요. 네. 주식 투자 5천만 원 하는 사람 솔직히 안 많지 않아요, 공달님? 그렇죠.
암단지. 그리고 그 코인도요. 네, 제가 최신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1억을 우선 투자하시는 분이 네, 0. 몇 프로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이 100만 원 단위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0.7비트면 진짜 많은 건데 정말 그냥 0.01비트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가 좋은 점은 이렇게 모으면은 서로 이렇게 막 축하해 주잖아요. 이 어디 가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정말 음. 되게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새님, 불새님은 이미 좀 부자시네요. 3비트코인. 네, 웅달님도 공개 계좌가 요 정도 모으신 것 같은데, 그죠? 음. 네. 3.3비트, 네, 모으셨고, 뭐, 다른 코인들도 좀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와, 불새 파이어님, 파이어 꼭 하시길 바라고, 네, 다들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와, 이렇게 푸산일 님도 3비트 인증. 되게 음. 많은 분들이 모으고 계시죠.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로 그때 한 7만 3천 달러 정도 고점 찍은 이후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장이 시간 조정이 좀 길었잖아요, 솔직히. 네. 6개월까지는 다들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서 다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차에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잘미암님, 인증, 와, 뭐, 물론 지갑 이게, 캡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자산가신 것 같아요. 총 비트코인을 23개 걱정이 모으셨다고 없겠네요. 합니다. 네. 네, 23개.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되게 부럽습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원래는 한 올해까지, 내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좀 천천히 모으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네. 2029년까지 한 10개쯤 모으면 충분히 되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이렇게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뭐 루피님도 3비트, 좀비트님은 뭐 자주 활동하시는 분인데 4비트 모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모으셨어요. 그쵸? 네, 고래동 공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모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분위기도 좀 반등되고 있고 저는 새벽에 이틀 전이었나요?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이날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네, 그 회의하는 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심지어 새벽 2시 반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금리를. 네. 음. 웅달님 예상하셨나요? 50bp 인하? 저는 0.25 할 것 같았어요. 네, 저도요. 네. 저도 그러다가 한 금리 인하 이틀 전인가? 페드워치에서 갑자기 50bp 인하할 그게 한 60% 이상으로 확 높아졌더라고요. 음. 페드워치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50bp 인하할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겠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되니까 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음. 금리 인하가 한 4년 반 만이잖아요. 네, 진짜 여기에서 그 금리 인하한 게 코로나 때거든요. 2020년 3월 요때 코로나 때 2.5%에서 무려 0.25까지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 네.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4번 하면서 막 5.5까지 올라왔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0.5%로 빅컷으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유동성일 텐데, 유동성의 가장 핵심이 금리잖아요, 금리. 맞아요. 금리를 낮춘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좀 강력하게 꿰고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좀 돈 풀기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푸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첫 해에 가장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의 좀 친화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요. 트럼프나 뭐 카말라 해리스 둘 중에 한 명이 네.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카말라 해리스는 어찌됐든 대통령 임기 첫 해니까 돈을 되게 많이 풀겠죠. 트럼프가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에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가장 수혜받는 거는 저는 코인 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 시장도 큰 혜택을 보겠지만 걔네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이 또 달려 있잖아요. 요즘에 또 AI 거품론도 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주식이 그동안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비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옹달님이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2016년과 2020년이 올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네. 반감기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되게 좀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이때도 9월 달은 지금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9월 달은 네,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또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9월까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가 확실히 누가 봐도 되게 강세장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이후로는 네, 이렇게 더큰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좀 불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투자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 아닐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애들에게 좀 증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증여를 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부동산 자산이 가장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냥 부동산도 물론 물려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물려줄 때 여러모로 좀 되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애들에게 뭐 증여를 해준다고 해도 세금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 말해서. 네. 한 거의 한 4, 50% 정도는 네, 증여세나 상속세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증여하기로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많이 물려주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상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속세로 한 3, 40%, 40%였나? 이 정도를 상속세로 막 다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뭐 분할로 내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걸 내고 있잖아요. 요런 게 좀 되게 큰 고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우리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0.1비트나 한 0.2비트 요 정도만 지금 현 시점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아예 없잖아요. 빵원이죠, 빵원. 그러니까 네. 미성년 자녀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아니 증여죠, 증여. 성년 자녀, 그러니까 성년인 어른 자녀에게는 한 5천만 원까지는 1년에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좀 되게 편안하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년 후 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만 1년 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쳐도 10년 후에 지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8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8천만 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한다고 치면은 지금 증여세도 전혀 없이 아이들에게 증여를 미리 해놓을 수 있다면 뭐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되게 좀 뭐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상속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얘네 14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5년 됐나요? 뭐 요거밖에 안 된 좀 신생 자산이라서 죽을 때 물려주고 뭐 요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이제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좀 특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더라고요. 네. 웅달님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비트코인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물려줘야죠. 물려줄 때 비트코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많이 물려주잖아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건물을 제 친하신 분이 압구정 쪽에 압구정역 로데오 거리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부모님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 시세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 이상 될 것 같긴 하지만 건물이 대지 면적 뭐 한 7, 80평 정도 되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 하면 건물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 건물이잖아요. 자녀에게 내 상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상속세가 한 40억 나왔다고 칠게요. 그 자녀는 돈 40억을 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이걸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그리고 건물, 압구정 너무너무 좋긴 한데 정작 내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건물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팔고 남은 또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뭐 기간이 있거든요. 물론 좀 협의하고 분할로 납부하고 뭐 신청하고 뭐 하긴 하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건물을 물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되게 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건물주 분들이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좀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만약에입니다. 뭐 그렇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8천만 원인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 5개 정도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후에 한 개당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는. 그럼 개당 8억으로 5개가 되면은 이게 한 4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나중에 증여세를 혹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량한 건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많은데 자녀에게 상속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도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면 진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산인지 먼저 확신이 들어야겠죠. 제 말만 듣고 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아, 경우는 그러면은요, 대표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증여를 하면은 뭐 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갑으로 뺏어 주는 건가요? 지갑으로 빼서 주기도 하고, 아, 저는 애들용 지갑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어, 지갑 만드는 게, 우리가 대부분은 하드월렛만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 월렛도 있거든요. 네, 소프트 월렛이랑 하드 월렛이, 기본적으로 구동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고래동 공부에서 소프트 월렛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그 지갑 주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남기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이더라도 0.2개는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0.2개가 10년 후에 2억이 되면은 나중에는 증여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증여를 지금 하고 가격이 오른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음, 전에 코로나 때 주식 증여하기 뭐 이런 거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뭐 네, 삼성전자 같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2020년이었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를 증여했든 테슬라를 증여했든 지금 좀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 비트코인을 사서 줄 걸 하는 생각을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식은 변수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사람이니까 뭐 병들거나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창업주인 뭐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인센티브 문제로 만약에 나 인센티브 안 주면 나 그냥 다른 데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할까 너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증여를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뭐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좋은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 그걸 생각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뭐 지난달에 애들에게 증여를 마쳤으니까 제가 아는 방법은 이번에 고래동 공부 수업 신청하시면 제 12월 달에 보너스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법인을 운영한다. 이건 웅달 대표님도 쓰시는 방법이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법인으로는 아쉽게도 현재 비트코인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다 막혀 있잖아요. 이상하게 현물은 막혀 있는데 또 선물 ETF는 또 허용해주는 좀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선물은 추천하진 않거든요. 빠질 땐 너무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그보다 두 배보다 좀 덜 오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씩 녹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선물 ETF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법인으로 비트코인을 뭐 한 1년 정도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달 대표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많이 투자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는 법인으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추천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주식 계좌 만들어서 좀 투자해 보시면 네,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뭐 상속도 말씀드리고 뭐 증여도 말씀드리고 부동산도 말씀드리고 뭐 주식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진정한 재테크는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거시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자기 개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개발하고, 뭐 사업하고. 사실 우리가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은 제 생각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로만 벌 수 있는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사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웅달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고, 뭐 저도 사업을 하고, 우리 12월 달에 모실 뭐 강호동 대표님도 네, 대단한 사업가시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면 사업 마인드도 자연히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부자로 가는 그런 좀 테크트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게 저는 고래동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랑 가장 친한 5명이 평균. 그럼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마인드 좋은 사람, 훌륭한 분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게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에
부자라고 해봤자 사실 몇 명 없거나 거의 없는 게 보통이잖아요. 웅달님이 인터뷰하기 전에 뭐 인생을 사셨을 때 가까운 부자분들이 가족이나 뭐 친구 중에 뭐 있으셨나요? 아유, 뭐 거의 없었죠. 그쵸. 뭐 네. 저도 주변에 부자들이 뭐 사실 되게 드물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고 내가 좀 사업을 하고 점점 레벨업이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래동 공부 신청 방법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치면 네, 저희 커뮤니티 카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수강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면은 현재 두 개의 강의가 올라왔는데 네, 첫 번째 강의는 올해 4분기만 올해 10월, 11월, 12월 되게 기대되는 해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 4분기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까지는 사실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2025년까지. 와, 여기는 할인도 되게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2024년에 10월부터 12월 요거하고 플러스 이게 77만 3,800원에 이 3개월 강의가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25년, 네, 1년 강의 포함입니다. 요렇게 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또 이걸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이어리도 고래동 공부 다이어리 제작해서 지금 뭐 제작 중에 있고 신청자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다이어리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받아보시면 25년까지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시경제나 자기계발, 그리고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골고루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5개의 강의씩 저희가 함께 하게 되는데, 빗소영 대표님이 거기다 독서 모임까지 챙겨주시잖아요. 아웃풋 독서의 1인자시죠. 함께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방 교수님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11월 달에는 김강석 교수님. 요즘에 공중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는 항상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거 다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김강석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12월 달에는 강호동 대표님 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뭐 창업 관련한 거, 뭐 자기 개발 관련한 거, 건물주 관련된 거 그냥 모든 분야에 대해서 되게 고수시니까 또 이렇게 정말 너무 솔직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서 너무 잘 알려주시잖아요. 되게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